돈독으로 미래를 꿈꾸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왜 지금 더욱더 돈독인가? 2장 무엇으로 돈독을 실천할 것인가? 3장 어떻게 돈독할 것인가 입니다. 웹 3.0을 준비하며 메타버스와 NFT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선점할 것인가? 저는 답이 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은 리치 나남입니다. 저희 닉네임은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저의 북 캐릭터는 작가이며 독서 코치 북 큐레이터입니다. 부캐를 가지게 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TV에 나오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은퇴 후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있던 것을 지금 바로 하자라고 생각하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책이 있었다 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독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프롤로그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독서와 함께 제 인생과 자기 개발을 풀어나간 책입니다. 저의 목표는 금태적으로 은퇴하는 것입니다. 스테이지 2 인생을 부캐릭터로 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저의 비전은 꿈과 부를 디자인하는 CEO입니다. 미션은 독서 지성으로 사람들이 부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1장 왜 지금 더욱더 돈독인가? 나를 키운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 빌 게이츠는 나를 키운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도서관 옆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도서관이 놀이터처럼 자주 가서 놀면서 책 보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의지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어릴 때 습관을 길러주면 뇌에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힘들이지 않고 책을 읽고 공부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독서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메모하면서 읽는다. 둘째, 책을 끝까지 읽는다. 셋째, 매일 책 읽는 시간을 정한다.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한 끼 식사처럼 한 끼 독서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루 30분이면 일주일이면 210분입니다. 3시간 30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나옵니다. 2주 정도면 책 한 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7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 30분의 힘입니다.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성공의 절대적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빌 게이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독서라고 하면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읽고 읽고 또 읽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읽고 읽고 또 읽으라고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책 읽기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갔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식료품 가게를 크게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집에는 사업과 관련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실용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1930년생으로 92세인 그는 아직도 500페이지 이상의 책과 사업 계획서를 읽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독서를 하라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10살 때 오마하 도서관에 있는 투자 관련 책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엄청난 독서 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람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라. 둘째, 돈 버는 방법은 책에 있다. 7살 때 도서관에서 빌려온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 복리 개념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셋째, 책을 통해 미리 아는 공부를 해라. 현명한 투자자를 쓴 벤저민 그레임을 만난 것을 신을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넷째, 집중 독서를 해라. 오마의 현인인 오렌 버핏의 투자의 기본기는 독서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빌 게이츠와 오렌 버핏은 책에서 돈 되는 공부, 돈 되는 독서를 한 것이겠죠. 투자와 사업의 기전은 독서라는 것을 두 거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독서는 뇌 근력을 강화하는 길. 독서는 뇌 근력을 강화해 줍니다. 흔히 책을 읽으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데 어떻게 논리적 사고력이 키워지냐고 묻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사람마다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운 경험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면서 논리성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은 일본어인데 20대 때 한창 공부할 때 우리나라 신문사설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문맥이 맞지 않는 글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맥이 맞지 않으면 번역도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리라는 것, 문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력이란 생각하는 힘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고력입니다. 스키마란 지식의 틀 구조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 지식을 포함한 좀 더 큰 의미의 지식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고층이며 공동주택입니다. 사람들이 역세권의 브랜드 대단지를 선호한다는 등 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구조화된 지식을 스키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아파트를 만시온이라고 부르고 아파트라고 부르면 우리의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와 틀인 스키마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뇌 근력을 강화하는 길. 독서는 뇌 근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논리적 판단력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에 책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것이 창의력이 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하 효과라고도 합니다. 유레카라고 말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를 보면 왕이 새로 만든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목욕탕에서 자신이 욕조에 들어가니 물이 넘치는 현상을 보고 비중의 개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욕조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부피만큼 물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왕관도 실험을 해야겠다고 갑자기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알몸으로 거리를 나았다고 하죠. 유레카는 고대 그리스어로
나는 찾았다, 알아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몰두하고 몰입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 깊은 곳에 넣어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감이고 통찰력입니다. 이러한 영감과 통찰력을 키우는 가장 지름길은 독서입니다. 몰입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가 쓴 몰입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지능을 발달시키는 유일한 방법. 지능을 발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책 읽고 글쓰기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약 860개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면 뇌에서 판단을 하여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 일어납니다. 뇌 가소성, 뇌의 신경세포가 새로운 자극에 의해 일생 동안 자라고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가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에 따라 기존의 신경망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그 형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가 바로 뇌가 일생 동안 변할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을 증명해낸 일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영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하고 청소년기가 되면 뇌의 물리적 구조, 지능을 포함하여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1990년대 신경가소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 인간의 뇌는 새로운 학습과 경험에 의해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하고 발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가 변하는 방식의 그림을 보시면 새로운 스킬과 경험이 신경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과 연습이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한편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은 약화됩니다. 신경 가소성의 발견을 통해 인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학습을 하면 끊임없이 변하며 지능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지식, 새로운 경험의 인풋이 부족해서 기억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왜 책을 읽고 새로운 자극을 의식적으로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뇌과학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 결국 우리의 뇌와 지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뇌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온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힘에 대해 쓴 책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캐롤 드웩이 성공의 비밀에 대해 40년간 연구한 결과를 담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런던 택시기사의 해마 면적으로 뇌의 신경 가소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네요. 런던의 택시기사들이 런던 관광지를 많이 운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뇌의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뇌의 삭제 기능. 뇌에는 삭제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뇌가 하루에 정리해야 할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단기 기억에 머무는 것과 장기 기억으로 옮길 것을 분류한 후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망상 활성계 RAS. 우리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은 관여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망상활성계로 RAS입니다. RAS는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치사 선택해서 대뇌 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그물 구성체라고도 하며 주로 중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RAS는 수면, 각성, 호흡, 행동 유발 등 인간 생체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관장합니다. 감각기관으로 입력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RAS를 거쳐서 뇌로 들어갑니다. 어떤 정보를 뇌로 보내고 어떤 정보를 무시할지 망상활성계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망상활성계 RAS는 GPS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과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부터는 신문을 읽을 때 경제 코너와 부동산, 주식 등에 눈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RAS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나 믿음에 맞는 패턴들만 속속 뽑아서 갖다 줍니다. 싫어하는 것만 줄기차게 생각하면 RAS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불러달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해야겠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남아있는 감소의 정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에빙하우스는 의미가 없는 철자의 나열을 가지고 망각의 양을 연구했습니다. 1시간 이내에 학습한 내용의 50%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평균 7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는 것과 반복이 중요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에빙하우스의 실험을 통해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경과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기억 보존의 양을 나타냅니다. 1시간 내에 50%를 잊어버리고 24시간 이내에 평균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가 가기 전에 한 번 복습을 하고 사흘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그리고 6일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기억의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간단하게 망각 곡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습 후 10분부터 망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후면 50% 망각이 되고 1개월 후면 80%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복습과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콤 그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에서 말한 1만 시간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을 더 자주 할수록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 이렇게 해서 배웠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습관도 21일만 매일 꾸준히 하면 자신의 습관이 됩니다. 독서는 통찰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줍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뇌 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침 독서 30분이라는 책을 쓴 독서 전문가 마츠야마 신노스케가 말하고 있습니다. 뇌가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말이겠죠. 꾸준히 책 읽기를 습관화하면 한 주제에 대해 10권에서 20권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되어서 폭발적으로 문해력과 독해력이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뇌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많이 노출시켜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양을 많이 인풋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하려면 최소한 10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10개월 동안 무수히도 많은 단어와 문장을 듣고 나서 맘, 엄마, 맘마 이런 단어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엄마, 맘마 이렇게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인풋을 많이 받은 후 아웃풋이 조금씩 일어나는 이치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최소한 30년의 노하우와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10권의 책을 읽는다면 300년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풋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인풋이 체득이 되어 실천과 습관으로 완전히 나의 것이 되면 아웃풋이 활성화됩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데카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정신과 철학과 통찰력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투자가가 되는 것과 사업가가 되는 것이라고 하죠.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살아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가 더 가까이에 있겠죠. 투자가가 되려면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단력과 통찰력, 사고력이 그 밑바탕이 됩니다. 이것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책과 경험을 통해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시행착오를 간접 경험을 하고 남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통해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복리로 성장하는 것이 3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이자와 습관 그리고 독서입니다. 이 3가지는 복리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성적과 실력에 거의 변화가 없을 때 잘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콘돔 점퍼하는 시기가 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끓을 때 전혀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 100도가 지나면 액체가 기체로 바뀝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그 성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되어 갑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수영장 가는 것을 남편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나는 순간 남편도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하면 나의 가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병을 거의 1년이 지나서 겨우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2달 정도 지나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 저의 경우는 평형을 한 달 만에 배웠는데요. 남편은 1년에 걸쳐서 겨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스포츠라도 그 종목에 따라 배움의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잘하고 빨리 배우는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 교육으로 책 읽는 습관이 들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인내심과 호기심, 사고력 모든 것이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공부한다는 것은 책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놀고 책 읽기가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책을 읽어야겠죠. 지금까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 독서는 뇌 근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사고력은 생각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독서를 통해 더 똑똑해진 나와 만날 수 있을 겁니다.